수원 여행 두 번째 발자국을 찍은 곳은 수원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수원박물관. 광교산 자락에 자리 잡은 박물관은 들어가는 길부터 기분 좋은 산책과 더불어 다양한 유물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박물관은 역사와 한국서예 두 가지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원의 유구한 역사와 이를 통해 꽃을 피운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크게 선사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조선시대의 수원, 그리고 근대의 수원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대로부터 근현대까지 아우르는 전시실을 둘러보는 것은 수원의 변천사는 물론 우리나라 대표적 도시의 역사와 새로운 면모를 확인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수원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조선 후기 화성 축조 이후 수원이 어떻게 발전돼 왔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조선시대 수원을 경제의 중심지로 이끌었던 수원 상인들에 대해 알 수 있고 근대 수원을 생생히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특별한 시간을 약속합니다. 네, 기대했던 수원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 수원 박물관은 크게 두 가지 한국 서예 박물관과 수원 역사 박물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수원의 역사와 전통을 알 수 있고 또 한국 서예 박물관은 고대 금성문부터 조선시대 명필 그리고 어필 근대 명인의 글씨까지 이렇게 다양한 유물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보니까 지금 무슨 특별 기획전 하고 있어요. 수원 보물전인데 어떤 보물이 있을까요, 저기에? 박물관 개관 이후로 수원시에 있는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에서 수집한 유물 중 보물이나 혹은 지정문화재급 유물들을 모아서 한 자리에 모아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실까요? 네, 네. 수원 소재의 세계박물관은 그동안 수원과 관련된 유물들을 수집해 왔는데요. 지난 10여 년 동안 각지에 흩어진 유물들을 모은 열정과 노력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전시가 이곳 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와 경기도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보물 중의 보물들. 영조에서 정조까지 3대에 이르는 어필 전시부터 조선시대 명필들의 글씨가 한자리에 모여 있고 수준 높은 사대부들의 초상화까지 아울러 감상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영조에서 정조까지 조선의 개혁을 꿈꿨던 시대의 유물들을 감상한다는 점에서도 뜻깊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에는 어떤 보물들이 숨겨져 있나요? 네, 전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영조 그리고 장조는 사도세자를 뜻하고요. 그리고 정조 이 3대 임금의 어필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최초로 소개되는 무예제보나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경국대전 등이 전시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조선시대 명필들의 글씨를 한자리에 모아놨습니다. 추사 김정희, 청송 성수침 등의 글씨를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장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초상화를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보물로 지정된 최재공 초상화나 박유명 초상화, 기타 외에도 수원 출신 무인들의 초상화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조와 인연이 있는 인물, 그리고 수원 지역 출신의 조선시대 사대부들을 시공을 뛰어넘어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도 눈에 띄었는데요. 하나같이 인물의 개성, 성품까지 담겨있는 초상화들로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명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초상화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당시 화풍, 화가들의 뛰어난 솜씨와 묘사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전시였는데요. 영인본이 아닌 진본까지 감상할 수 있어 더욱 귀중한 유물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아까 여러분 보셨죠? 이거 저희가 실은 화성박물관에 미리 갔다 왔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 원본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아, 네, 이게 어떤 그림인가요? 이제 그 정조 때 문신인 최세공의 초상화인데요. 지금 화성박물관에는 영인본이 걸려 있고 이번에 기획전에 맞춰서 원본을 수원박물관에 옮겨와서 지금 전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상화를 살펴보시면 다른 초상화들과는 달리 손을 그린 게 좀 특징적인데요. 그래서 손에 부채를 들고 있잖아요. 이게 정조 임금에게 하사받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와 여기 향낭이 보시면 같이 있는데 저쪽에 향낭도 같이 전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향낭의 무늬를 보시면은 저 작은 무늬 하나하나까지 실제로 똑같이 그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 조선시대 초상화가 정말 이 털럭 한 올까지도 똑같이 그리려고 했던 그런 그 화가들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채제공 초상 10옥본과 그 초본이 3점 있고요. 그리고 선추해서 모두 일괄로 보물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문, 법서, 어필과 근대 명인, 사군자 등의 테마로 나뉘어 구성된 전시는 우리나라 서예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의 서간, 인조, 어필 등 귀중한 유물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한편에는 이렇게 조선시대의 사랑방을 재현해 놓아 당시 문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구한말 서예가인 6대가의 글씨가 담긴 병풍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여기는 굉장히 신비로운 분위기예요. 네. 네, 온통 글씨밖에 없는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이쪽 한국 서예박물관인데요. 그 우리나라 전통 서예에 관한 유물들을 모아서 전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금성문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명필들의 글씨, 그리고 서간 아니면 탁본류나 역대 왕들의 어필, 그리고 근대 명인들의 글씨와 그림, 그리고 문방구 등을 전시해 놨고요. 또 안쪽에는 조선시대 사랑방을 재현해 놓아서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금성문이라고 하셨는데 금성문은 뭔가요? 네, 금성문은요, 금문과 성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금문은 그런 쇠붙이로 만든 거울이나 종이나 이런 것들에 새겨져 있는 글씨를 얘기하고요. 성문은 비석이라든지 뭐 이렇게 바위에 새긴 것이라든지 그런 글씨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런 글씨들을 탁본을 해서 저렇게 첩장을 하거나 축으로 만들거나 해서 전시된 형태를 금성문이라고 합니다. 제왕의 글씨는 어서 또는 신한이라고도 하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어필은 대부분 조선시대의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왕이 승하하면 생전에 어필을 가능해 이를 존각에 간직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필은 왕의 덕행, 군신 간의 정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조선시대 왕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네, 여긴 또 수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관인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수원 역사박물관인데요. 그래서 수원의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그 역사와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수원 지역에서 출토된 그 고대의 그 석기 같은 유물이나 그리고 고려시대 때 뭐 족보라든지 저런 초상화, 그리고 수원의 그 조선시대 선비들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선비문화, 그리고 화성 관련 전시물이 있고요. 또 안쪽으로 가시면은 그 수원의 물과 길을 알 수 있는 그 디오라마라든지 그리고 수원의 60년대 근대 거리를 재현해 놓은 그 재현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근대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유물들을 또 전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뒤에 병풍이 엄청 커요. 이게 어떤 병풍인가요? 예, 이거는 화성을 그린 화성도인데요. 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세밀하게 다 이렇게 성곽 하나하나 문, 물루, 성루 이런 것까지 다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가능한 게 그 화성 성역 의궤가 남아 있어서 그 해당 시설에 정말 세세하게 기록이 하나하나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화성 전체를 그린 화성도가 지금 전시돼 있습니다. 또 자랑할 만한 다른 그런 뭐 전시품은 없을까요? 아, 그러면은 저기 동종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 동종은 뭔가 이거 위에 용이에요? 이거 만져보면 안 되죠? 이거 걸기 위해서 고리를 만들고 장식을 네.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동종이 네. 그 처음 조선시대 때 절에서 사용하려고 원래 만들어졌다가 네. 그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팔달문에 걸어서 시간을 알릴 때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제 2008년에 수원박물관이 개관하면서 보존을 위해서 이 자리로 지금 옮기게 됐고요.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종 상단을 보시면 범자가 두 줄로 종 전체 한 바퀴 둘러져 있고요. 그 아래로 유곽과 보살 입상이 교대로 해서 4개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곽 안에 유두의 장식 문양을 넣은 게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종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이 흔치 않은데 정말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전시실은 박물관을 찾는 이들 누구나 미소 짓게 만드는 곳. 바로 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 수원 거리를 재현해 놓은 곳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상점들을 확인하는 즐거움이 숨겨져 있는 60년대 거리. 포목점, 구멍가게, 전파사의 노점까지 생생한 모습을 전하는 거리는 영화관과 양장점, 추억의 다방까지 정겨운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유명한 수원 왕갈비의 원조를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시의 생활상을 상세하게 묘사한 것은 물론 수원의 역사까지 담은 스토리가 재미를 더합니다. 여기는 무슨 옛날 드라마 세트장 같아요. 여기 어딘가요? 네, 여기는 수원의 60년대 거리를 당시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실제 있었던 가게들이나 뭐 수원에 있었던 중앙극장, 양장점, 이발소, 뭐 이런 가게, 다방, 사진관 이런 기타 체험을 또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방 같은 경우는 수원 관련된 노래들을 들을 수 있는 그 음악 다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저 안쪽 사진관에서는 당시 사진관을 재현해 놨는데 그 분위기를 그대로 옛날 뭐 교복이라든지 이런 옷을 입고 촬영을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제일 유명한 그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공간이 어딘가요? 네, 그럼 수원 갈비의 효시로 볼 수 있는 화춘옥이라는 가게를 재현해 놓은 곳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또 수원하면 왕갈비가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그 집, 그 원조집 맞나요? 네, 맞습니다. 1940년대에 영동시장에서 문을 열었던 화춘옥인데요. 그 수원 갈비의 그 대표적인 양념갈비, 그 양념을 최초로 창안해서 직접 그렇게 소갈비를 양념에 재워서 숯불에 구워서 먹는 형태로 만든 것이 이 화춘옥이라는 가게입니다. 60년대 사진관에서 60년대 복장으로 사진 한 컷. 어떠신가요? 그냥 보기만 하는 전시가 아니라 이렇게 체험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교육 프로그램과 아울러 어린이 체험실까지 제공하는 이곳 박물관. 알찬 여행을 원하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저 어떻게 좀 옛날 학생 같나요? 이렇게 여기 오시면은 예전 70년대, 80년대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물도 있으니까 꼭 시간 되실 때 오셔서 많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